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돼지의 허벅지 원육 2덩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육업계에서는 이 부위를 쫄다리라고 부릅니다. 네이버에 쫄다리 검색해서 리뷰의 개수가 1, 2위인 제품을 각각 샀습니다. 하나는 냉동이고 하나는 냉장이에요. 왜 굳이 다른 업체로 고기를 2개 샀는지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왔듯이 독일 여행 중에 먹은 슈바인스악세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고 싶다 도전의식이 생겼어요. 전세계 최고 난도 수준의 겉바속촉 조리, 껍질은 황금빛으로 균일하게 가능한 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어로 검색해도 온라인 레시피 중에 껍질이 제대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물게도 바삭한 껍질이 균일했던 영상 2개가 있어서 이 레시피들의 장점만을 더해서 오늘 요리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소금, 천일염 제품입니다.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껍질의 수분을 뺄 건데요. 오늘 요리의 성패가 껍질이 얼마나 마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껍질에 물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고기의 바닥에는 소금을 깔아놓고 위에는 소금을 얹어놨습니다. 껍질에 물을 빼기 위해서지 살코기까지 짜지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껍질 위에만 조심조심 소금을 올려놓으세요. 이대로 냉장고에 넣고 1시간을 대기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무 변화 없어 보이지만 물방울 맺혀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다 닦아낼 거예요. 껍질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현재 위 아랫면만 물이 빠졌기 때문에 측면도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소금을 재활용해도 되는데 젖어 있어요. 키친타올로 물을 확실히 빨아들이고 써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또 1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 뒤 측면 역시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소금 작업은 길게 할수록 물을 많이 뽑아내니까 도움이 되는데 제가 실험해본 결과 위아래 1시간, 좌우 1시간 하는 것만으로도 꽤 짜져서 2시간 이상 하는 것은 한국인 입맛에선 비추입니다. 다음으로 껍질에 칼빵을 낼 겁니다.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이 작은 틈으로 열풍이 파고 들어가서 튀겨지게 만들 거예요. 처음에는 과도를 연필 잡듯이 들고 찔러봤는데 그냥 튕겨나와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가락 사이로 칼 찍는 나이프 게임 아시죠? 그거 하듯이 세게 찔러야 구멍이 간신히 납니다. 이게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작업이니까 한 덩어리당 100개 이상 구멍을 내겠다는 각오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찌르셔야 돼요. 이것은 캐러웨이입니다. 독일 요리에 빵에도 채소에도 고기에도 다 들어가는 기본 향신료라고 보시면 돼요. 캐러웨이와 후추를 고기 전체에 바릅니다. 껍질에는 맛이 침투를 못해요. 아래쪽 살코기에 바르는 게 훨씬 큰 전력이 됩니다. 다음은 통마늘입니다. 살짝 내려쳐서 향을 터트린 상태고요. 살코기에 칼을 찔러 넣어서 틈을 만든 다음 그 안으로 마늘을 밀어 넣었어요. 이러면 알리신이 고기 속까지 침투할 수 있겠죠. 이제 바닥까지 열풍이 돌 수 있게 렉을 올리고 그 위에 고기를 세우겠습니다. 절대로 눕히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세워놔야만 합니다. 왼쪽의 냉동고기는 탑처럼 모양이 잡혀서 잘 세워졌고 오른쪽의 냉장고기는 비교적 흐물거리기 때문에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퀄리티 차이가 날지 실험하기 위해서 2개를 산 거거든요. 소금으로 물을 뺐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 밤새, 가능하면 48시간까지 건조시키겠습니다. 껍질의 색깔이 바뀐 거 보니까 잘 건조된 것 같죠? 정확한 조리를 위해 온도계를 꼽을 건데요. 이렇게 아래에서 파고들어서 중앙부를 맞춰야 돼요. 이것은 GS25에서 산 독일 흑맥주입니다. 바이스비어는 밀맥주란 뜻이고 둔켈이 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껍질은 절대로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한 캔 전부 다 들어갔네요. 이 상태로 120도 오븐에 넣고 심부 온도가 60도가 될 때까지 구워보겠습니다. 슈바인스악세에 꼭 같이 따라오는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크누델이라는 감자 경단 요리입니다. 채소는 언제나 그렇듯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감자를 꼼꼼히 잘 씻어서 껍질을 까지 않은 채로 준비합니다. 뜨거운 물에 감자와 소금과 캐러웨이를 넣고 30분간 삶습니다. 캐러웨이에서 갈색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변색이 돼요. 겉껍질을 전부 벗겨내고 하얀 감자를 메시드 포테이토처럼 빻아야 돼요. 포크랑 숟가락으로 해봤는데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저는 마늘 다지기를 이용해서 억지로 작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잘 다진 감자에 10분의 1 양의 전분을 넣고 넘맥 파우더 약간과 계란을 넣고 섞습니다. 이 끈적이는 덩어리를 잘 뭉쳐서 공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끓는 물에 경단을 통째로 넣고 20분을 끓이면 크누델 완성입니다. 학생이 익을 때까지 잠깐 쉴 수 있겠네요. 오븐에서 약 2시간 만에 고기 심부 온도 60도가 되었습니다. 한쪽 한쪽 봐볼까요? 고기들이 막 노출이 된 모습이고 이쪽은 예상대로 살이 이렇게 쭈그러졌네요. 밑에 살이 올라오면서 이쪽은 문제 없습니다. 좋은 예감이 드는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 위에서 육즙들이 흘러나와서 조금은 젖어있네요. 원육일 때 껍질이 위를 다 덮었었는데 이렇게 쪼그라드네요. 껍질이 넓으면 넓을수록 학생에 유리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게요. 미리 양파와 당근을 냄비에 굽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치킨 스톡을 넣고 학생 구운 트레이에 남아있는 흑맥주 육즙도 넣습니다. 팔팔 끓여서 졸이면 옅은 갈색의 흑맥주 그레이비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그레이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윈의 맛집도 소고기 그레이비였어요. 소 육즙은 그레이비가 끝내주는데 돼지 그레이비는 공들여 만들어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속이 잘 익어있는 돼지다리를 트레이 위에 다시 세워놓고 230도 이상으로 예열되어 있는 오븐에 넣고 껍질을 튀기겠습니다. 황금빛 슈바인스악세 함께 보시죠.
껍질이 가장 바삭해 보이는 이 부위, 말 그대로 황금빛이죠. 황금빛. 아무것도 찍지 않고 바르지 않고 바로 갑니다. 조심해. 심각하게 맛있네요. 껍질이 바삭함을 넘어서 1%의 과정도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식감이 오징어칩 같습니다. 오징어칩, 자갈치, 스모키 베이컨칩, 그런 류의 과자들, 그런 질감이에요. 살도 정말 연합니다. 이걸 누가 다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방금 냉장고기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냉동고기 먹어볼게요. 이 부위로 가겠습니다. 냉동고기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온 부위였어요. 야, 이 다리 안에는 이런 약간 뭐랄까 힘줄 같은 부위들이 있어요. 여기가 참 맛있거든요. 이게 족발 부위잖아요. 족발에서도 이 힘줄 녹아서 야들야들한 부위들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를 한번 먹어봅니다. 초인류의 맛이네요. 지금까지 먹는 느낌으로는 독일 현지에서 먹었던 최고의 맛집 학센바우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요. 당연히 소금을 그렇게 발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짭니다. 근데 짜서 못 먹는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못 드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그냥 외식의 염도 정도? 사람이 살면서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바삭한 껍질을 가졌으면 조금은 짜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구운 전체 부위 중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을 먹어볼 거예요. 보시면 황금빛이 아니에요. 갈색빛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갈색빛은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육즙이 흘러내리면서 계속 이 껍질을 적신 거예요. 그래서 황금빛이 되지 못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바삭하려다가 만 껍질은 그냥 물에 끓인 껍질만 못해요. 잘 안 씹히거든요. 그리고 이 껍데기의 특성상 바삭해지지 않으면 끈적끈적거려요. 이빨에 붙습니다.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를 쓰고 수분을 뺀 다음에 그 어떤 수분도 껍질에 닿지 않게 해야 돼요. 육즙 포함. 그나마 제가 소금도 빼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이빨로 베어 물기라도 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못 맞는 거는 이렇게 잡아당겨지지도 않아요. 도리어 껍질에 집중을 잃으니까 이 고기의 맛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고기가 생각보다 싱겁지가 않네요. 겉만 소금을 발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쪽으로 침투를 꽤 많이 했나봐요. 살만 한번 먹어볼까요? 캐러웨이 향 살짝 화하게 만들어주는 돼지의 느끼한 맛을 싹싹 잡아주니까 캐러웨이가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감자 경단, 이 감자 떡같은 요거 먹어봐야죠. 떡같은 느낌이 됩니다. 감자떡 같은 느낌. 독일에서도 느꼈지만 그냥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그냥 맛은 우리가 아는 감자. 이런 비주얼 한번 나와줘야죠. 또 다르네. 마늘 박혀있던 데가 있었어요. 마늘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만들기는 냉동고기가 훨씬 편했는데 맛으로는 무조건 냉장고기가 더 맛있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어떤 클래스 차이. 맥주 가지고 왔습니다. Cheers. 이게 분명 정발 제품이잖아요. 좀 아쉬워요. 독일에서는 이거보단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바이스비어 밀맥주를 먹었었는데 황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4캔 11,000원에 샀으니까 하나당 한 2,700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독일 가면 진짜 맥주가 1.5유로면 다 사요. 1.5유로면. 그것도 한 2,000원 넘네요. 어쨌든 한국보단 싸다는 거. 학생을 먹는 마시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빵과 함께 하는 겁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갖고 왔습니다. 겨자를 꽤 발라도 돼요. 얹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서 먹으면 이게 학생버거 아닙니까? 이게 역시 홀그레인. 이 음식을 대체 어떤 한국인이 싫어할 수 있을까요? 족발과 같은 부위이지 않습니까? 바삭한 식감 싫어하는 한국인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족발보다도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우크라우트나 그레이비 소스나 마지막으로 머스타드까지 함께 먹어봤는데 사실 이거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 김치 나와줘야 됩니다. 갓김치, 파김치 이런 거 나오면
작살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다리 한쪽이 13,000원, 14,000원 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 임팩트나 비주얼이 나올 만한 부위를 산다면, 예를 들면 토마호크라면 10만원 그냥 우습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겨우 14,000원으로 싼 재료를 최고급으로 탈바꿈시킨다. 저와 독일 학센바우에 같이 다녀온 제 와이프도 이걸 먹어봤는데 대번 맛있다, 학센바우와 비슷한 수준까지 집에서 해냈다는 게 정말 놀랍다, 이런 평을 해주었어요. 저도 이게 결국 집에서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걸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덤비니까 결국 되긴 되네요. 오늘 저는 오븐에서 조리했는데 사실은 에어프라이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전체가 다 바삭하게 구워져야 되니까 열풍이 돌아서 다 균일하게 익혀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특히 이런 틈새 이런 데들은 열풍이 아니면 닿을 수도 없잖아요. 이 다리가 들어갈 정도로 큰 용량의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신 분들은 오븐이 있어도 에어프라이어로 하셔야 돼요. 학센바우어가 더 맛있다면 뭐가 다르냐 하면, 거기는 수치로 만들어요. 이 어려운 섬세한 작업을 오븐도 아니라 수치로 하는 가게예요. 수창까지 배어있으니까 뭐 어나더 레벨이죠. 하지만 홈메이드 클래스에서는 정말 이 이상 쉽지 않다, 꽤나 큰 일을 한 거다, 자부심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번 모든 조각이 황금빛으로 나온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서 독일에서조차 힘들었던 일이니까 쉽진 않겠지만, 사실 제일 바라는 거는 이런 황금빛 껍질에 100% 성공률을 가진 제대로 만들어서 좀 파는 가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옥토버페스트, 소세지, 슈바인스학세까지 독일 맛기행 5부작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 에피소드가 이 정도로 사랑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 연말 요리 컨텐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육식맨이 현지에 가서 느껴봤으면 하는 요리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전부 읽어보고 다음 해외 컨텐츠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90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